예, 시장이 글쎄요, 방향을 좀 다시 탐색하는 국면이죠. 급락, 예, 사실 불안할 때 또 급반등, 또 좀 쉬는 흐름, 방향 잡기 어렵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우고요. 또 오현진의 뉴스타 종목도 발굴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우시죠? 증권회사 계신 분들도. 네, 우리만 맞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볼게요. 네, 시장 얘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스몰캡 뉴스타 종목 발굴할 건데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갈까 그런 걱정이죠. 역시나 변동성이 아직 시장에 계속 있어서요. 네, 급등 맞습니다. 급락을 하고 있어서 글쎄 어떻게 장세를 보시는지. 그다음에 접근 자체는 대형주가 조금 편안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대형주가 좋습니까? 중소형주가 좋습니까? 일단은 뭐 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급등락을 이제 반복하는 네.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경제 지표, 특히나 뭐 미국이나 관련된 경제 지표에 따라 뭐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내리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요일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전히 이 경제 지표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관점 하에서는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호재만 피크아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재 같은 경우도 피크아웃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네, 부분이 좋은 있는 표현이시네요. 만큼 네. 분명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악재나 이런 부분은 많이 드러난 부분이라는 점 감안하고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겠지만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매력도가 상당히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거는 맞아 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 반등이 오게 되면 뭐 단기적인 반등이든 아니면 이게 추세적인 어떤 그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든 간에 사실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지금 뭐 공매도 금지라든가 아니면 증한 펀드 구성이라든가 여러 이제 대책들이 많이들 기대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을 통한 어떤 수급적인 반등은 사실 대형주가 좀 더 편안합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같은 입장에서는 벤치마크를 이제 그 지수 단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상당히 좀 편안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중소형 업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주목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그 변하지 않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소형 업체들이 훨씬 수급이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개별적인 모멘텀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도 사실이라 사실 어떤 이런 수급적인 걸 제외하고 개별적인 모멘텀에 좀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사실 중소형 업체들의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구간도 지금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하면서 물가의 태풍이 한번 어쨌든 지나갔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뭐 전 세계인이 주목했던 거 아니에요? 네. 다음은 이제 당분간은 실적인데 3분기. 네.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실적이요. 사실 어떤 큰 뭐 워낙에 산업마다 다르고 그리고 산업 내에서의 그 종목마다도 기업마다 다르고, 다르겠지만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수요 둔화 속에 그리고 금리 인상의 어떤 기조 속에 있는 상황이라 3, 4분기 대표 업체들 위주로 뭐 이익 전망치는 하향되는 추세는 맞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오늘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아마 3분기 실적 얘기들 할 텐데 당장의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어떤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는 여지가 있는 섹터나 종목들 단에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반전의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IT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 와중에도 사실 제가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뭐 BH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믹스의 개선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성장 이런 부분으로 또 실적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좀 선별적인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내는 업체들 위주로 좀 봐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리포트도 내시고 저희 시간에도 말씀하신 뭐 그런 기업들 BH뿐만 아니라 또 뭐 로봇 관련주 정말 소위 이제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 기업들이 꽤 많아요.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언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든 대형주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는 거고 중소형주만 가자 이건 아닐 텐데 네. 오현진 의원이 주로 하신 일이 중소형주 스몰캡 주식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거니까 네. 중소형주를 좀 제한시켜서 그 가운데 좀 주목해 볼 만한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나 업종은 어디예요? 네, 사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이제 좀 물어보는 게 기존까지 이제 장이 안 좋았을 때까지는 이제 아예 신성장 쪽, 뭐 바이오라든가 네. 아니면 로봇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어요. 뭐 오늘 상장한 업체도 그렇겠지만 뭐 감속기나 이런 부품 업체단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또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어떤 센티나 이런 부분에서 악재는 다 노출된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된 어떤 장비 부품 업체들 중에서 낙폭과대 업체들이 어떤 게 있냐라는 예. 부분이 가장 문의가 크고요. 반도체가 좀 움직이니까 그죠? 네, 눌렸던 맞습니다. 소부장도 네. 다시 좀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마 지금 워낙에 많이 그 악재는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도 기회를 찾으려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서도 말씀드릴 업체들이겠지만 관련 업체도 주목을 해보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올해 그 역시나 낙폭과대인데 IPO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상당히 뭐 공모가나 이런 부분이 낮게 형성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고질적인 어떤 오버행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하락한 업체들도 주가가 하락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 뭐 종목단에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발굴할 뉴스타 종목 두 기업으로 오늘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예, 첫 번째 볼 종목은 어딘가요? 네,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셈이라는 종목이고요. 네오셈. 네, 이 네오셈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반등할 때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장비 부품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소 그 낙폭이 컸었던 시장 대비해서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던데 이러한 게 가능했던 게 사실 그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 관련 장비들은 뭐 메모리 반도체를 위주로 해서 내년에 어떤 투자 감산이나 이런 게 가장 큰 이슈인데 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켜갈 수가 있는 게 그 검사 장비 쪽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본업 같은 경우는 SSD나 아니면은 버닝 테스터 같은 쪽 검사 장비를 위주로 하고 반도체 있어요. 검사 장비. 네네. 예. 근데 이 SSD 같은 경우도 이제 저장 장치인데 관련해서는 지금 세대 교체 시기에 있거든요. 이게 뭐 PCI에서 뭐 용어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간단하게 봤을 때는 지금 3세대와 4세대를 거쳐서 이제 서버용 쪽에 더 고용량 처리를 가능케 하기 위한 SSD로 가기 위해서는 5세대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이 차세대 쪽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금 이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네오셈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도 나오다시피 사실 그 이제 세대별 성능의 증가 추이인데 가장 이제 마지막 5세대 같은 경우가 지금 아무래도 뭐 어제 카카오 같은 사태도 있었지만 그 서버용에 대한 데이터 처리나 이런 거는 점점 중요할 부분으로 보여져서 여기에 대한 투자는 진행될 거고 이게 네오셈의 어떤 수주 잔고 신규 수주로도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3,400억 정도 매출을 하던 업체가 지금 올해 공시통에서 나온 신규 수주만 1,000억 원을 훨씬 상회를 하고요. 대부분이 아마 올해와 내년에 다 매출 인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어떤 세대 교체 시기에 네오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짠의 제품이 바뀔 때마다 검사 장비도 옛날 거로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장비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DDR5도 이제 적용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축소하기 때문에 네. 소부장들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로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나요, 이 기업은? 네, 이게 그래도 이제 매물반도체 업체 뭐 투자 감산의 기조를 보더라도 네. 기존 투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감산이 될 텐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차세대 쪽은 투자를 상대적으로 덜 줄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수주가 나오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특히나 SSD나 DDR5 관련된 투자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네오셈의 지금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본업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 업황에 대한 우려 대비 선방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네오셈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신규 장비 쪽으로의 확장성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이제 원래 기존에 연간 이제 한 500억 원 정도 규모의 수주 공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정 공시를 통해서 한 890억 원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게 기존에 들어가던 지금 뭐 잠깐 표에서 보였던 SSD나 메모리 쪽이 아니라 자동화 설비 쪽에 대한 신규 수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업도 그 업황에서 방어가 되는데 신규로 오토메이션에 대한 수주가 터지고 그 규모도 사실 작지 않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부분은 방어가 되고 좋은 부분은 더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체크 좀 해주세요. 아까 뭐 500억 가량의 장비 수주했다는데 매출 자체가 뭐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500억이 안 될 정도였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 추정은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10월 그러니까 3분기부터 아마 관련된 대규모 수주들이 그 납품이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도 이제 1,000억 원에 거의 준하는 이제 매출액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단에서는 상반기에 워낙에 그 세대 교체의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2분기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2분기 안 좋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그 실적에 대한 둔화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은 120억 원 정도 수준을 달성할 걸로 보여지지만 네. 내년에는 말씀드렸던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이익단에서도 계절성 없이 계속 꾸준한 이익을 담보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익도 내년에는 2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한 220억 정도로 이제 보고서 리포트 통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도 80% 가까운 이익단에서의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1,000억대 뭐 중반 정도에서 1,300억 원이네요. 네네 초중반에서 머무르는 걸 감안했을 때 내년에 200억 원 이상의 성장이 영업이익이 가능하고 그럼 PR이 한 7, 8배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성장성이 올해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이게 이제 성장 추가 후속 수주나 이런 걸 통해서 더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시장이 불안하고 경기 전망이 안 좋으니까 네. 내년을 보고 이익을 보고 땡겨와야 된다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이익이 좋아진다면요 매출이 주가는 상당 기간 좀 뭐 급락은 아니고 7월부터 해서 대단히 횡보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계속 한 3,300원대. 네. 주가나 뭐 주가 제시를 안 하셨으면 뭐 시총 기준으로 좀 목표 네. 시총을 제시해 주십시오. 사실 뭐 목표 시총이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 뭐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네. 뭐 10배 이상도 성장성 감안하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사실 좀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텔의 어떤 신규 서버용 CPU 그 출시가 사실은 주가에는 가장 큰 모멘텀으로 예.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뭐 SSD 5세대나 DDR5나 이런 게 결국은 인텔의 그 CPU가 출시가 돼야지 적용이 가능한 건데 지금 주가가 좀 횡보했던 거는 계속 지연이 됐었어요, 출시가. 근데 이 출시가 내년 이제 그 연초 아니면 상반기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주가는 좀 더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제시는 안 하셨어요? 네, 목표가를 따로 제시는 안 했지만 뭐 사실 뭐 지금 1,000억대 초중반 대비해서는 뭐 2,000억 원 이상까지의 시총도 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제시하시면 뭐 그걸 기준으로 판단 삼으면 되는데요. 그렇지 네. 않으면 이제 지금의 시가총액 그다음에 뭐 매출 영업이익을 보면서 얼마나 기업이 더 커질 수 있느냐 이걸 추론하는 건데요. 따로 제시는 안 하셨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네오셈 봤고요.
다음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아셈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셈스, 예. 네, 그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된 두 기업 다 그렇게 친숙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보면 네오셈도 스펙을 통해서 올라와가지고 네. 좀 친숙하지 않고요. 아셈스, 예. 아셈스도 상장하지 얼마 안 된 회사라 이제 좀 낯설 수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쪽에 이제 필름형 접착제를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이제 성장을 계속 이어오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대한 수요 불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중단기적인 어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좀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 접착제 같은 경우가 이형지라고 해서 저희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 보면은 서로 붙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종이가 양쪽으로 그렇죠. 붙잖아요. 예. 이 부분을 결국은 종이를 빼고 나면 이게 다 처리해야 될 폐기물이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나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들러붙지 않는 좀 소재 쪽으로 개발 특화가 되어 있어서 이형지 없는 무이형지 필름 쪽도 계속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 나름 획기적이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이익률도 이형지 대비해서 훨씬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비중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성장을 해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어떤 큰 폭의 성장을 본다면 지금은 뭐 오버행 이슈나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주가의 급등량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좀 더 넓게 그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신규 사업 쪽이 이제 무수염색사라고 물을 사용하지 않은 염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접착하는 업체들이 색을 입힌다, 색을 이제 접착시킨다, 염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원 쪽으로 이제 그 노하우를 좀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염착을 통해서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업체들 최근에 뭐 아무래도 ESG가 강조되는 글로벌 업체들의 이쪽 관련된 그 신규 제품에 대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높다. 그래서 이쪽으로의 뭐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게 터지게 되면은 성장의 폭이 상당히 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학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신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필름형 접착제를 납품하기 때문에 선입관이지만 뭐 그렇게 이익률이 높을 구조로 가져가기 어려운 산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이익률이나 실적 추정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게 네. 소재 단위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신규 소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어떻게 보면 경쟁사나 이런 게 없다 있어요? 보니까 예. 네, 훨씬 더 이익률을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뭐 공급 계약이나 네. 이런 게 없어서 이제 판단을 딱 내리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0억대 중반에 한 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달성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그래도 10% 이상의 고이익률이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는데 신규 소재가 공급 계약이 되고 그 비중이 커지는 내년부터는 훨씬 더 높은 이익률까지도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정도의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면 영업이익률이 뭐 한 7, 8%, 그 정도, 8, 9% 네. 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14%, 16% 이렇게 나오니까 나름 네. 이제 마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셈스 주가를 한번 볼까요? 역시 아셈스는 이제 시장 영향 받아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16,000원, 17,000원대에서 11,350원 기록하고 있군요. 네. 가격 전략 좀. 네, 역시나 뭐 제가 목표 주가를 그 기재를 보고서 안 해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신규 제품이 어느 정도 붙는지를 봐야겠지만 충분히 올해 대비해서도 YOY로는 매출단에서는 20-30% 이상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거 감안하고 신규 소재 그리고 여기에 친환경적인 부분까지도 붙었던 점을 감안하면 밸류를 훨씬 더 리레이팅하기 좋은 상황이고 지금 시총단에서는 역시나 뭐 1,000억대 초중반이지만 네. 2,000억 원 이상까지 충분히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훨씬 더 높은 시총이 가능한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 기업에 대한 공부를 원론적이지만 많이 해야 됩니다. 오현진의 뉴스타 종목, 오늘 아셈스, 네오셈 두 종목 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공부가 좀 필요한 기업인데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